공자님은 논어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신분립,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 인간관계는 양자 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 사람 믿을까요 말까요입니다. 전국시대 때 상왕이라는 분이 진나라의 주요한 경영자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맨 먼저 한 일이 성 남문 앞에 방을 하나 붙였는데요. 내용인즉슨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으면 누구든지 10금을 주겠노라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방문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 남문에 있는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50금을 전하겠노라. 여러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렇게 했지만 어떤 한 남자가 에이 믿어봐야 본전이다 하고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고요. 상왕은 그 자리에 기다렸다가 그에게 50금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야, 상왕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제안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상왕은 진나라를 법치국가의 토대를 쌓게 했고요. 훗날 이 토대 위에서 진시황은 법치주의를 통해서 중국 중원을 전체를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공자님은 나이 54세 자신의 고향이었던 노나라를 떠나서 14년 동안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셨습니다. 68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요. 이 14년 동안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픈 어느 날 흉가를 발견하고서는 조금 남은 이 쌀로서 쌀밥을 지어 먹자 하면서 안회에게 밥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안회에 밥 짓는 부엌을 살짝 엿보았는데요. 뜻밖에도 안회가 밥을 이렇게 살짝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얼마 후 안회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깜빡 졸았더니 꿈속에 조상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나라 법속에 따르면은 조상님의 꿈에 보이는 날은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으니 먼저 밥 한 그릇을 정성껏 가져오라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공자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얼마 전 제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져서 내가 마침 솥뚜껑을 열어볼 때 흙과 밥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 이걸 드리려니 흙이 섞여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제 몫이라 생각하고 이 밥을 제가 잠시 먹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돌아서서 후회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안회를 신뢰해 마지 않는데 내가 잠시 내 눈으로 본 게 있다고 그를 의심하다니. 사람은 직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요. 공자께서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조차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삼국지에 저 유명한 유비 일행이 조조에서 쫓겨서 형주라는 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송건을 찾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조조의 특공대들이 너무 숨가쁘게 쫓아오니 당시에 장판교라고 하는 데서 유명한 장비가 1인 혼자서 10,000명을 감당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보아하니 우리 편의 유명한 장수인 조자룡이 저 조조 쪽으로 말 타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유비가 우리 조자룡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냐 물었더니 장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봤더니 조자룡 어리없게도 우리가 불리하니까 조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비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평소 조자룡의 인품을 아는데 절대로 그런 투항을 할 사람이 아니야. 장비가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유비는 그래도 소신껏
나는 조자룡을 믿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얼마 후 조자룡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가 저 적진에서 유비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의 품 안에 들어있던 뭔가를 꺼내서 유비에게 바쳤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유비의 아들이었던 아두라고 하는 훗날 유비를 이었던 유선이라는 바로 그 장남이었습니다. 유비는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사람을 믿는 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요. 그 주변에서는 매우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는요, 지부척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설하면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입니다. 즉 사람을 믿고 맡겼는데 내 발등을 찍어버렸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앞의 얘기와 정상반되는 이야기죠. 사마천의 사기 진세가에 보면 진흥공이라는 사람이 본처를 여의고 세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천하의 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앞선 왕비에게서 3형제가 출생했고 그 중에 신생이라고 하는 장남이 다음번 태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희와의 사이에서도 해제라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진흥공이 여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욕패 태자 이제 대지. 나는 신생이라는 태자를 폐하고 너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 해제를 다음번 태자로 삼고 싶다. 그랬더니 이 여희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군필행지 첩자 사랴 임금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면은 첩인 저는 자살해버리겠습니다. 즉 이 해제가 이번에 태자가 되면 남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듣고 진흥공이 여희는 참 똑똑하기도 하고 현명하고 마음씨도 갸륵하구나. 그래서 더욱더 신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희는 기회를 보았다가 결국 첫 번째 부인의 태자 신생을 모함해서 결국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흥공은 여의를 믿음으로써 결국 폐가 망신한 일이 생겼던 거죠. 중국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이인보라는 재상이 유명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항상 달콤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상대방을 뒤로서 엄해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밀복금이라고 하는 입에는 꿀이 붙어 있지만은 뱃속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 격언에 보면 인간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믿어서 정말 큰 일을 당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편 사람에 속지만 않으면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다 성공한다고 합니다. 제나라 황공은 관중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40년 도와서 춘추시대 패자로 만들었기에 그의 임종시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신하를 경계해야 하는가?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수조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자거세, 스스로를 거세하고 환관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가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서 사람 고기 맛이 궁금해 했더니 자기 아들을 삶아서 고깃국을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개방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상을 치르러 가지 않고 궁궐로 출근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연스럽지 않는 사람을 믿었을 경우에는 큰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하기도 하고 믿지 않아야 하기도 하는데요. 인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지혜, 그 사람의 행실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은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신뢰와 불신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뢰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신뢰로 성공한 사례로는 제나라 환공이 관중이라는 사람을 중용해서 그에게 40년 맡긴 끝에 제나라가 중국 춘추시대 때 첫 번째 패자가 되었다는 거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나라의 유비인데요. 유비는 63세에 죽기 직전에 그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 공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 둘을 옆에 두고서 너의 아버지처럼 섬겨라. 공명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부족하면 당신이 이 나라의 황제가 되어도 좋소. 그런데 공명은 훗날 유비의 아들들이 과히 똑똑하진 않았지만은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출사표를 쓰면서 충신으로서 남았던 겁니다. 신뢰로서 성공한 매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실패한 사례입니다. 총나라 유비가 저 강소성에서 여포를 신뢰해서 결국은 자신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진나라 흥공은 후궁 여희의 말, 공께서 내 아들을 다음번 왕으로 삼는다라면은 나는 자살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어서 신뢰했다가 결국은 얼마 후 여희의 간괴에 빠져서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나라 범녀는 자신이 섬기던 왕 구천의 인성을 알아보고서 우리 왕은 즐거운 일에는 잔치집에는 함께 누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 나라로 떠났고요.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나라의 왕자는 그가 진시황의 부름을 받아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요. 이 왕자는 진시황이 군사를 주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자 뒤로 돌아서서 혹시 진시황이 나를 의심하면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편지를 무려 5번이나 띄웠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토지를 좀 주십시오. 내게 어디 땅을 갖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왕자는 그릇이 작구나. 본인이 수십만 군사를 가지고 가면서 뒤돌아서서 나를 치면은 온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쿠데타를 할 생각은 없나 보다. 이렇게 믿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왕자는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대를 불신하고서 왕자는 현명하게 처세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차질 없이 잘 영위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이 실패를 낳은 경우인데요. 위나라 조조는 주유의 이간계에 빠져서 자신이 믿어야 될 신하 채모를 결국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결국 주유에게 대패하고 말았는데요. 믿는 사람을 믿지 않게 믿어야 될 사람을 잘못 믿은 경우 이렇게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초나라 항우는 그의 군사 범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대목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방을 곧바로 쳐야 됩니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범정을 내침으로써 범정은 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범정이 살아서 항우를 계속 도왔다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뢰와 불신은 성공과 실패의 모든 사례들을 더없이 많이 양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저 나름의 결론을 드린다면 반신반의, 반만 믿고 반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믿어서 크게 실망할 일이 있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었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판별해야 될 경우에는 전국시대 한 소후의 지혜를 빌리면 좋겠는데요. 한비자라는 책에 보면 한나라 소후가 어느 날 맞아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하고 손톱을 깎은 후에 신하들을 불러서 9개의 손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개의 손톱은 협, 자신의 겨드랑이에 감추고서 신하들을 부른 다음에 말했습니다. 야, 손톱을 깎았는데 9개가 여기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누가 찾아와라.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신하가 손톱을 가져와서 내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서 협지법이라고 이름되었습니다. 협지법이란 겨드랑이 협지혜로울 지입니다. 이 협지법을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서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거,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 일을 모르는 것처럼 중간을 떼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답을 하는 부하가 자기 의견을 어디에 첨삭하는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지혜로서 분별하라는 것이 면고전에 나오는 우리의 유명한 일화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양의 명언 명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신뢰하기 전에는 먼저 잘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협지법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속담 가운데서는 친구보다는 적에게 피해를 보는 게 낫다. 이 말은 적에게 피해를 보라는 뜻이 아니죠. 친구에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너무 믿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신뢰와 불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